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린트 7번 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소단원 1단원인 운동의 기술 단원을 배웠고 이제는 2단원인 운동 법칙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단원을 시작할 때 항상 첫 시간은 어렵지 않으니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의 핵심 단어는 힘인데 힘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렇지, force라고 하지. force의 앞글자를 따서 힘의 물리량, 이니셜은 F라고 씁니다. 힘의 합성에 F라고 적어볼래? 그러면 물리학 단원에서 힘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봅시다. 물리학에서 힘이란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모양이 변했다, 얘가 그냥 변했을 리 없단 말이지. 아, 힘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또는 운동 상태가 변했다, 얘도 그냥 운동 상태가 변할 일은 없어. 뭔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했겠거니 라고 인식한다는 거지.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뭔가 겉모양이 바뀌면 아, 힘이 적용됐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데, 물리학 1에서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만 볼 거야. 모양을 변하게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 왜냐하면 모양 변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 배우기 힘들고, 물리학 1에서는 운동 상태 변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만 볼 거야. 근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결국 속력 또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 아니겠어? 얘가 일직선으로 3m/s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5m/s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말에 속력 또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속도의 변화량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1단원에서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거리 이거 했을 때 그때 이런 걸 배웠었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얘가 뭐였지? 옳지, 바로 가속도였지. 가속도. 즉 힘이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게 즉 속력, 속도가 변한다는 거고,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결국 가속도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힘이란 결국 속도의 변화 또는 가속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야. 뭔가 가속이 되거나 감속이 되거나 등등 가속도가 변화가 있으면 결국 힘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지. 힘이 적용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되게 자세히 배웠는데, 자연스럽게 가속도에 집중하면서 2단원으로 넘어오면 결국 가속도랑 연결된 힘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원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속도는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있었잖아. 박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쳤는지 기억나? 박 선생님은 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했고, 김 선생님은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속을 했었지. 즉 가속도와 연결이 되는 힘이라는 애도 방향을 꼭 표시해줘야 해. 그렇다면 그냥 F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F 위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붙여주자. 그래서 우리 누군가 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얘기해줘야 하는 거야. 속도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몇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화살표로 힘을 많이 표시하거든. 힘의 3요소는 방향, 크기, 작용점 이렇게 3가지인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화살표를 그리다 보면 힘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힘의 크기, 그다음에 힘의 작용점까지 모두 표시하게 되는 거야.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힘의 작용점이야. 작용점. 봐봐. 우리 사람 A와 사람 B가 있어. 그런데 A가 B를 밀었다, A가 B한테 힘을 행사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마치 만화에서 장풍이 나오는 것처럼 A가 B를 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우리는 잘 이해해. 하지만 물리에서는 절대 A가 B를 밀었다를 화살표를 이 점에서 표시하지 않아. 힘에 작용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화살표가 시작해야 돼. 뭔 얘기냐? A가 B를 밀었다. A가 B에게 뭔가 밀침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가, 힘을 받는 피해자가 이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이 B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해야 하는 거야. 기억해. 물리학 1에서는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로 표시하며 화살표의 시작점은 항상
피해자, 이 힘을 받는 피해자로부터 화살표가 시작해야 해. 애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이게 근데 화살표가 A에서 시작하느냐, B에서 시작하느냐가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힘은 화살표로 표시하며 화살표의 시작은 항상 이 힘을 받는 피해자로부터 그려야 한다. 계속 연습을 해볼 거야, 뒤에서. 그 다음, 우리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하는 게 물리학에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힘의 물리량은 F라고 쓰고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 사람 이름인데 보통 단위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적어주거든. 뉴턴. 예를 들어 10뉴턴, 8뉴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힘의 합성 보자. 힘은 합칠 수가 있어. 2개 이상의 힘을 하나로 나타내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합력, 합성 이란 말 잘 안 쓰고 알짜힘이라는 말을 써. 순수 우리말이야. 알짜힘. 연습해 볼까? 자, 가에는 이 네모난 물체에 4뉴턴의 힘과 3뉴턴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네. 자, 이 4뉴턴과 3뉴턴의 힘을 받는 피해자가 누구니? 바로 이 물체지. 따라서 이 물체로부터 화살표가 시작해야 하는 거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물체를 밀고 있어. A라는 사람이 이 물체를 4뉴턴, 3뉴턴으로 밀고 있어. 라고 해도 A라는 사람 손에서 이렇게 4뉴턴, 3뉴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2개 합치면 몇 뉴턴일까? 옳지, 7뉴턴이야. 그런데 힘은 위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항상 방향을 함께 얘기해 줘야 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7뉴턴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인 거야. 나는 알짜힘 어떻게 구할까? 옳지, 4하고 3인데 방향이 반대야? 그렇다면 빼면 돼, 합치면 돼. 어느 쪽으로 몇 뉴턴이니? 왼쪽으로 1뉴턴 이런 식이야. 그 다음 또 하나 한번 옆에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왼쪽으로 4뉴턴, 오른쪽으로 4뉴턴이야. 알짜힘 얼마니? 옳지, 알짜힘은 0이겠지. 굳이 0이라는 그 숫자에 단위를 붙여주진 않아. 0cm, 0뉴턴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여주지 않고 또 0이면은 방향도 없는 거니까 굳이 방향을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0이야, 0. 이런 상태 조금 특이하지? 나와는 달리 알짜힘이 0인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3번 힘의 평형이라고 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힘이 0일 때 그 힘들의 관계를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왼쪽으로 4뉴턴, 오른쪽으로 4뉴턴 2개의 힘은 평형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다. 똑같은 물체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1뉴턴보다 3뉴턴을 조금 더 화살표를 길게 그린 거 어때?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하기 때문에 힘이 크면 클수록 화살표의 길이를 길게 그려야 한다. 어쨌건 이 동그란 물체에 총 3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3개의 힘이 모두 합쳐져서 0이므로 이 물체는 현재 평형 상태고 평형인 힘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1뉴턴, 3뉴턴, 4뉴턴 이 3개의 힘 모두 합쳐서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꼭 2개의 힘만 평형이지 않을 수도 있어. 3개나 4개, 5개 모두 합쳐서 다 알짜 힘이 0이 되면 모두 다 평형 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들아, 가 같은 상황에선 여기 이 네모난 물체는 어디로 움직일까? 옳지, 오른쪽으로 움직여. 알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알짜 힘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알짜 힘이 0인 내가 그린 이 그림의 이 동그란 물체는 어디로 움직일까? 안 움직여. 정지라고 하지. 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니? 아니야. 힘은 4뉴턴, 2개나 작용하고 있어. 또는 그 이상이 작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건 이 물체는 정지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게. 자, 뉴턴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힘이라는 것의 단위도 뉴턴까지 쓰고 있잖아. 뉴턴이 말한 운동의 3가지 법칙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외워야 돼. 오늘은 이 운동의 3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끝날 거지만 앞으로 이 3가지 법칙을 계속 적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거야. 운동의 1법칙은 뭐냐? 바로 관성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적자. 관성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아까 내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절반만 맞는 말이야. 사실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가 맞는 말이야. 왜냐면 애초에 정지한 물체는 알자임이 0이면 계속 정지해 있을 거야. 누가 건드리지 않고 누가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평생 정지해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애초에 운동하는 물체. 뭐 누가 운동을 시켰는지 모르겠어. 애초에 얘는 내가 보고 있을 관찰 당시부터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현재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야? 그렇다면 이 물체는 평생 운동할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니? 정지해 있는 물체는 평생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평생 운동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우리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웠잖아, 앞에서. 두 가지의 운동을 배웠어.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 둘 중에 아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포르쉐 운동. 누가 건들지 않는 이상 자기 속도 그대로 유지하고 방향도 안 바뀌는 그런 등속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세 개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어느 애가 이런 말을 해. 선생님 제가 어느 공을 3m/s로 바닥에 굴렸습니다. 그래서 얘 아무도 안 건드리고 처음에 내가 치기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언젠간 멈추더란 말이지. 얘 왜 운동하는 물체는 가만히 뒀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지 않고 왜 정지해요? 얘는 일상생활에서는 여기 마찰력이 있잖아.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그 힘이 깎여서 결국 정지할 수밖에 없는, 마치 앞에 박 선생님이 어깨빵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정지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알자임이 0이다라는 말은 진짜 마찰력도 없는 거 있지. 완전 우주공간. 알자 힘, 적용되는 힘이 아예 제로일 때 마찰력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공간 또는 뭐 빙판길 같은 그런 상태일 때, 그런 상태이면 얘는 처음에 누군가가 밀어주면,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운동하고 있었다면 이 물체는 평생 방향도 안 바꾸는 등속 직선 운동할 거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알자임이 0이다 라고 하면 애들이 항상 정지해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같은 속도로 계속 운동하고 있을 때도 알자임이 0일 수 있는 거야. 관성의 법칙에서 항상 예시로 나오는 게 바로 버스지, 버스. 버스 타고 아저씨가 급정거, 급출발 많이 해봤지? 그 안에 타고 있어봤지? 아저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 그럼 내 몸 어디로 쏠리니? 옳지, 순간 뒤로 쏠려. 왜? 나는 아까는 여기 있었거든.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버스 아저씨가 나 배신 때리고 혼자 버스를 앞으로 끌고 간 거야. 그런데 나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 움직이기 싫어한단 말이지. 급출발하기 싫어해. 따라서 나는 아까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뒤로 몸이 쏠리는 거야. 반대로 이번에 급출발이 아니라 급정거 해보자. 급정거. 앞으로 가고 있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런 식으로 급정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내 몸은 앞으로 쏠려. 왜? 나는 애초에 운동하고 있었거든, 버스랑 같이. 그래서 나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나 배신 때리고 혼자 버스를 급정거해버리니 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은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지는 거지. 네. 항상 예시로 나오는 게 버스, 급정거, 급출발이야. 그 다음 운동 2법칙 보자. 운동 2법칙을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할 것이고 전체적인 물리학 1, 2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식이어서 많이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얘 제목은 가속도의 법칙이야. 가속도. 아까 우리 전전 슬라이드에서 가속도란 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 가속도와 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 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운동 상태의 속도를 변화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게 힘이었는데,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건 결국 가속도의 정의였거든. 그래서 가속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힘이고, 우리는 이 가속도의 법칙을 가장 물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가속도의 법칙이란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가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괄호 안에는 그 해당하는 물리량을 적는 거야. 물체의 가속도 A는 물체에 가한 힘, force, F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질량은 영어로 MASS, mass라고 하고 앞 글자를 따서 물리량을 이니셜을 스몰 m으로 적는 거야. 질량의 단위는 뭘까? 질량의 단위.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질량의 단위 우리 아는 거 되게 많아. 뭐 그램, 킬로그램, 몇 톤, 뭐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물리에서 정의하는 단위는 딱 한 가지씩만 있거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였잖아. 그런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자, 여기 이것은 m이라고 읽으면 안 돼. 얘는 미터라고 읽어야 하지. 단위니까. 얘는 m 또는 질량이라고 읽어야 하는 거야.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수학적인 내용 잠깐 얘기해 볼까? 뭐 예를 들어 x, y는 z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x와 z는 비례니 반비례니? 그렇지. 비례하면은 이렇게 분자에다가 적어주지. 그러면 반비례한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분모에 깔아가지고 반비례다 뭐 이렇게 하잖아. 네, 이상하지 않지? 뭐 a분의 1c. 자, a와 c는 비례야 반비례야? 옳지. 반비례지. 이해돼? 비례면은 분자에다가 쓰고 반비례면은 분모에 깔아준다는 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되겠어? 수학적으로. 가속도는 뭐에 비례? 힘에 비례. 그러면 힘은 분자에다 적어주는 거지.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그럼 질량은 분모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n분의 f, a는 n분의 f, 얘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분모에 무언가가 있으면 잘 거부감이 들고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서, 양변에 질량 m을 곱해서 더 깔끔한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지. 그 네모 안에 적어볼까? f는 ma. 양변에 m을 곱하면 f는 ma가 되겠지? 얘가 뭐 F는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힘에 대한 식이 아니야. 사실 법칙 이름은 가속도의 법칙이야.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분모를 없애서 외울 뿐이야. 단위 한번 적어볼까? 힘은 F는 단위가 뉴턴. 질량은 아까 단위가 뭐라 그랬어? 킬로그램. 가속도는 단위가 뭐였지? 기억나니?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지. 그래서 질량이랑 가속도를 곱하면 단위도 곱해서 대답하면 되거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사실 이 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긴 단위가 바로 힘의 단위이긴 해. 그런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너무 길고 번거롭고 까먹을 수 있잖아? 따라서 얘를 한 단어로 바꾼 뉴턴으로 쓰는 거야. 하지만 정 뉴턴이 생각 안 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지. 그러면 뉴턴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런 위에 수레와 뭐 종이 테이프 뭐 어쩌고 추 뭐 이런 실험을 했다.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추가 질량들을 나타내는 거야. 추를 1개, 2개, 3개, 4개 여기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보면서 정말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의 가속되는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거지. 그래서 여기 얘가 고무줄로 당기는 게 뭐 F고 얘가 어떤 식으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여기 가속도겠지. 그러면 애들이 그러겠지. 쌤, 가속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얘가 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바로 고전적인 방법인데 종이 테이프가 있어. 여기 종이 테이프는 여기 잉크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개수만큼 찍고 있어. 그럴 때 술에 꼬랑지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길게 매달아. 그러면 시간 기록계를 탁 키고 수레를 힘 F로 당기면 수레가 휘리릭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종이가 딸려오겠지? 그럼 이 종이에는 종이 테이프에는 시간 기록계에서 찍고 있는 잉크가 찍히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테이프를 예를 들어 그려볼게. 그 잉크가 계속 여기만 찍혀 있어. 띡띡띡띡띡띡띡 계속 여기만 찍혀 있어서 여기가 뚫렸어. 그러면 이 수레는 움직였다는 뜻일까? 아니지. 가속이 안 됐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얘가 띡띡띡 완전 정확한 간격으로, 완전 정확한 간격이 아닌 것 같지만 완전 정확한 간격으로 얘가 점이 찍혔다. 그럼 얘는 얘는 등속 운동을 했구나.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이동거리를 이동한 등속운동, 포르쉐 운동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찍힐 수도 있지. 처음에는 얘가 속도가 별로 안 빨랐지만 나중에는 얘가 어찌나 빨리 휙 당겨졌는지 막 이렇게 크게 갑자기 점점 간격이 커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시각과 여기 이동거리, 그 시각, 시간, 이동거리, 위치, 변위 이런 거를 따져봐서 아 얘가 점점 속도가 빨라졌는지 뭐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지 등속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시간 기록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 촬영이 좋아져서 물체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거를 느리게 재생하면은 얘가 뭐 등속 운동인지 등가속도 운동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간 기록계 같은 고전적인 방법도 있단 거지. 나중에 정상 계약을 하고 나면은 우리 학교에 시간 기록계가 있거든. 한번 보여줄게. 어쨌건 가속도와 힘은 뭐 비례한다. 가속도와 힘은 비례하고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뭐 그래프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지금 운동의 총 3가지 법칙 중에 2개를 했어.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을 조금 더 공부해 볼까? 자, F는 MA 보면은 질량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아니란 말이야. 질량은 뭐 예를 들어 5kg 이런 거지. 얘가 뭐 오른쪽으로 5kg, 왼쪽으로 5kg 이런 게 없잖아. 방향이 없잖아.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면 힘의 방향도 오른쪽인 거야.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면 알짜 힘의 방향도 왼쪽인 거야. 적어볼래? 알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나는 선생님 2분이 있지? 박 선생님, 김 선생님. 김 선생님부터 생각해 볼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대. 네? 운동 방향,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가속도를, 즉 어차피 가속도나 힘이나 방향 같으니까 가속도를, 즉 힘을 내 운동 방향으로 계속 밀어줬어. 이게 바로 김 선생님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지. 즉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라고 길게 느려서 쓸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 힘의 방향이란 결국 가속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바로 박 선생님 그래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렇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참 좋을 거, 말을 되게 빙빙 꼬아서 얘기해. 그래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말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또는 속력이 감소한다는 말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땐 알겠는데, 그러면 힘이, 알짜 힘이 아예 제로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알짜 힘이 제로면, 옳지, 운동의 1법칙, 관성법칙이지. 만약에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얘는 평생 정지해 있을 거고, 알짜 힘이 0이면. 아니면 운동하고 있는 애면은 평생 운동할 거야. 그런데 무슨 운동할까?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갑자기 방향이 바뀌지 않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뭐 직선을 빼도 되고 그냥 등속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말이다. 여기 마지막 문장은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우리 아직 운동 3법칙 안 배웠는데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바로 2016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시간 줄 테니 풀어보세요. 자, 2016년 11월 수능 문제 풀었나요? 지금 보면 가 상황에서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 보이니? 이게 수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봐봐. 이 질량 M인 물체에 크기가 6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대. 그러면 이 6N의 힘을 받는 피해자, 이 힘의 작용점은 누구니? 그래, 바로 이 질량 M짜리 물체야.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6N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야. 그런데 그림상에서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 질량 M짜리랑 겹쳐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림에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 그려진 거야. 그래도 문제에서는 오류가 없는 게 문제에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N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속도시간 그래프네.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것,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있었어. 이게 빠르게 나와야 된다. 자, 문제 풀어볼게.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이동거리는 24m다. 자, 이거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1단원, 운동의 기술 단원에서 배운 거네. 이동거리란 여기 면적을 뜻하는 거 아니겠니? 자, 면적 얼마야? 4 곱하기 12 나누기 2, 24m 맞네. 그래서 기억은 정답. 그 다음에 지금 얘가 6N의 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작용했어. 얘는 앞으로만 계속 이동하지 중간에 뭐 갑자기 속도가 떨어져서 뒤로 돌아오는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속도라고 하지 않고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이동거리나 변위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기억 니은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다. 가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지. 4분의 12, 답은 3m/s 제곱이네. 니은은 틀. 디귿, 질량은 3kg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아니겠어? 가속도의 법칙, 운동 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이 물체는 6N을 받고 있는데 질량을 몰라. 근데 가속도는 3이야. 그렇다면 질량은 3분의 6, 2kg이네. 따라서 디귿도 틀. 답은 1번, 기억만 정답입니다. 어때? 이게 수능에서 4번 문제야. 심지어 3점짜리야. 1분 이내에 풀 수 있겠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므로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컷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OMR 마킹할 시간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문제는 1분이 뭐야? 30초 이내로 컷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지금까지 운동의 1법칙, 2법칙까지 했고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운동 3법칙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3법칙. 운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세상에 작용되는 힘이 있으면 그 반대에 반작용에 되는 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B도 A한테 힘을 가한다. A가 B를 때리면 B도 A를 때린다. 뭐 이런 말인데 볼게. 지금 지구 위에, 지표면 위에, 탁자 위에 사과가 놓여 있고 얘가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얘한테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까? 아니야. 여러 가지 힘이 다 작용하지만 마치 아까 그렸던 뭐 이런 거 있지? 왼쪽으로 4N, 오른쪽으로 4N. 예, 힘이 2개나 작용하지만 알짜힘이 0이어서 정지였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정지 상황인 이유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 알짜힘이 0을 유지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을 한번 적어볼게. 자, F1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 적어보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내가 지구와 사과의 밑줄을 그었고 사실 이 당기는 힘이다 여기는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 하지만 뭐 당기는지 미는지 이 서술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주어와 목적어,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힘인지만 중요한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 적어볼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작용의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의 반작용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뉴턴의 3법칙이야.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긴다.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이런 식으로 주어랑 목적어를 반대로 대답해주면 그것이 바로 반작용의 힘이야. 지구가 사과를 당겨? 그럼 그것의 반작용의 힘은 뭘까? F4에다 적어볼까?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사과가 지구를. 어때?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A가 B를, B가 A를. 뭐 어느 문제집에서는 사과를 이라고 안 나오고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힘. 뭐 사과가 지구,
에게 작용하는 힘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고 다정하게 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문제집도 있어. 너희가 문맥상 알아들어야 돼.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자, 그러면 F1과 F4는 작용, 반작용. 얘가 작용이면 얘가 반작용이고 또는 얘가 작용이면 쟤가 반작용이 되는 거야. 어쨌건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F1과 F4를 이 그림에 그려볼게. F1 먼저 그려보자. 지구가 사과를 당긴대.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힘을 받는 피해자가 누구니? 지구니 사과니? 그치? 주체는 지구지만 피해를 받는, 이 힘을 받는 사람은 사과지, 사과. 그렇다면 사과한테 화살표가 시작해야 돼. 사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야 하는 거야. 야, 이거를 지구가 당긴다고 해서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사과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힘의 작용점은 피해자한테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과 몸에서 이렇게 지구 쪽으로 F1을 그려주면 돼. 그렇다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건 누가 피해자니? 사과가 지구를 당겨? 그래, 사과가 당기긴 당기는데 지구한테 작용하는 거니까 이 힘의 피해자, 이 힘을 받는 작용점은 바로 지구잖아. 따라서 지구를 당기면 되지. 뭐 여기를 지구라고 할게. 그럼 어느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다? 쌤, 작용 반작용이면 A가 B를, B가 A를.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그게 그거 쌤이면 이거 얘도 10뉴턴. 얘도 10뉴턴. 그러면 똑같으니까 그냥 애초에 안 그리면 안 돼요? 합쳐서 제로 아니에요? 라고 묻는 애가 있어. 얘가 말한 것의 오류는 무엇일까? 만약에 자, 어느 한 사과, 물체가 있는데 위로 10뉴턴, 아래로 10뉴턴 이렇게. 그럼 얘는 합칠 수가 있어. 합쳐서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이 힘의 피해자는 사과니까. 화살표가 두 개 다 사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두 힘은 합칠 수가 있어. 합쳐서 0이라고 말하는 게 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F1과 F4 힘 볼까? 사과가 지구를, 지구가 사과를. 되게 비슷해서 마치 두 개가 합쳐지면 제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는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이고 하나는 지구한테 적용되는 힘이야. 두 개를 합칠 수 있니? 아니, 두 개를 합칠 수 없어. 우리 지금까지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힘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봤었지? 4뉴턴, 3뉴턴 이 두 개를 합쳐서 1뉴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힘의 피해자가 이 물체, 동일한 물체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었던 거야. 작용, 반작용의 힘은 사과가 지구를, 지구가 사과를. 하나는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 하나는 지구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두 개를 합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 또 여기에 적용되는 이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자, 사과에 집중해 볼래? 야, 이 사과는 지구가 지구 저 깊은 곳으로 당기고 있어, 아래로. 그런데 왜 사과가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고 멀쩡히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걸까? 누군가 때문에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고 있어. 누구? 옳지, 바로 책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야. 이 책상이 없었으면 사과는 떨어졌을걸? 물론 떨어져서 땅바닥에 오면 땅바닥이 또 받쳐줬겠지. 근데 이 땅바닥마저 없었으면 정말 지구 속으로 처박힐걸?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책상이 받쳐주고 있어. 바로 그걸 F3로 표현해 볼게. 책상이 사과를 받치는 힘. 책상이 사과를 받치는 힘. 얘도 사실 뭐 받친다 어쩐다는 이런 서술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좀 집중해서 봐줘. 책상이 사과를 받친대. 책상이 사과를 받치는 F3라는 힘의 화살표를 그려볼까? 책상이 사과를 받쳐. 이 힘을 받는 피해자가 책상이니 사과니? 옳지, 사과지. 책상이 사과에게 받치는 힘을 적용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 따라서 사과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뻗어나가야겠지. 이렇게. 아, 사과가 왜 정지해 있는지 알겠어. 왜? 지구가 F1이라는 당기는 힘으로 당기고 있지만 책상이 정확하게 같은 힘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F3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짜힘이 0인 거야. 그래서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F3, 책상이 사과를 받치는 힘이 있다면 이 힘을 작용의 힘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의 힘도 있겠네.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그렇다면 F3의 반작용의 힘은 뭘까? 책상이 사과를, 옳지. 사과가 책상을. 이게 반작용이겠지. 서술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F3가 책상이 사과를 받치는 힘이라고 해서 F2도 사과가 책상을 받치는 힘이라고 하면 안 돼. 서술어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상황상 사과가 책상을 받치는 건 좀 그렇고 사과가 책상을 누른다라는 게 좀 더 그림상 맞는 표현이겠지. 자, 사과가 책상을 누른다. 이 힘의 피해자는 사과니 책상이니? 책상이네. 사과가 얘가 주체고 책상이 눌려지네. 따라서 책상으로부터 화살표가 뻗어 나와야 돼. 이렇게. 괜찮니? 따라서 우리 아까 사과가 정지에 있는 알짜임이 0이 되는 걸 찾았어. 그건 바로 F1하고 F3지. 이게 바로 평형관계야. 우리 앞쪽 슬라이드에서 봤던 오른쪽으로 4뉴턴, 왼쪽으로 4뉴턴 합쳐서 알짜임 0 이런 걸 바로 사과 하나한테 위아래로 적용한 거지. 사과가 정지해 있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아래서 지구가 당기지만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책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관계를 유지하고 알짜임이 0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 빨간색 길이는 작반, 작용, 반작용.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F2와 F3도 작반인 거지. 사과가 책상을, 책상이 사과를. 애들이 작용, 반작용과 평형 관계의 힘을 많이 헷갈려해. 왜냐하면 헷갈릴만 해. 왜냐? 작용, 반작용의 힘은 지구, 사과, 사과, 지구. F1하고 F4를 볼까? F1하고 F4. 얘네 둘이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방향은 반대야.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네. 작용, 반작용의 힘은. 그런데 평형의 힘도 볼까? 평형은 아까 F1하고 F3랬지? 얘하고 얘. 얘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아, 작용, 반작용의 힘과 힘의 평형 관계의 힘은 둘 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되게 많이 헷갈려해. 두 개의 힘을 딱 보여주고 야, 얘네 둘이 평형 관계야, 작용, 반작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그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구별하는 그 아래 표를 만들어 놨거든. 그거를 조금 이따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해 볼까?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긴대. 야, 근데 지구가 사과만 당기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당기고 있어. 지구 근처에 있는 지표면상에 있는 건 다 당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지구가 누군가를 당기는 힘은 굳이 힘들게 누가 누구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그냥 중력이다 라고 말할 거야. 중력. 앞으로 중력이다 라고 하면은 아, 지구가 뭔가를 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에 력은 힘력으로 F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교체하자면 무게라는 말을 쓸 수 있어. 무게. 똑같은 말이다. 중력, 무게. 근데 중력은 정확하게 공식이 있어. 일단 적어놔. mg. 아까 m은 뭐였지? 옳지. 질량이었지. 킬로그램을 단위로 쓰는 질량. 그러면 g는 뭐냐? 이거 그램이냐?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니셜이야. 이니셜. g는 뭐냐? 바로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배우지 않았어?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9.8m/s 제곱 정도 또는 대략 10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지. 중력, 무게, mg 전부 다 같은 뜻을 말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질량, 이 m, 여기 m 있지? 이 m과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60kg이다. 그럼 내 질량이 60kg. 이거 전혀 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 왜? 질량은 m이고 그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 너 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봐. 무게. 이럴 때도 애들이 무게? 나 60kg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거지. 왜? 무게란 질량에다가 얘를 곱해서 중력과 같은 뜻이므로 아까 력, 힘의 단위는 뭐라 그랬지?
뉴턴이잖아. 따라서 무게를 물어볼 때는 나 질량 6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또는 10을 곱한 600 뉴턴이 답이야. 내 무게는 600 뉴턴이야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량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무게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 무게 얼마야? 그러면 나 60kg이야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우리는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무게를 물어보면은 60kg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60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 곱하기 g를 한 600뉴턴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다. 그 다음 또 지구가 누군가를 당기는 힘을 중력, 무게, mg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또 일반적인 힘이 있어. 바로 누가 누군가를 받치는 힘. 이것도 되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는 힘이야. 지금 너희가 집에서 땅바닥 위에 있잖아? 그럼 땅바닥이 너희를 받치는 거야. 우리는 공중부양하면서 살 수 없어. 항상 받쳐져 있는 어떤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이 우리를 힘들게 받치고 있는 거야. 얘도 되게 일반적인 힘이지, 마치 중력과 같이. 그래서 이 받치는, 수직으로 대항하여 받치는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직항력이다 라고 부를 거야. 수직으로 대항하여 받치는 힘이야. 수직으로 받치는 힘.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받친다는 거지. 근데 수직으로 받친다고 땅이 얘를 받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다시 그려줄게. 자, 땅이 받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수직으로 받침을 당하는 애가 이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받친다, 이렇게. 그러면 수직항력, 얘 네 글자여서 너무 길어. 그래서 얘도 이니셜이 있어. 얘 이니셜은 바로 N이야, N. 대문자 N. 자, 애들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지. 아까 N, 이거 뉴턴이라며요. 자, 볼게.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해야 돼. 자, F, 물리량 뭐니? 힘이지, 힘. 힘 또는 F라고 읽는 거야. 단위는 뭐였어?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 얘를 N이라고 읽으면 안 돼. 10뉴턴, 5뉴턴 이렇게. 그 다음 물리량에서 N을 쓰면 얘는 뭐야? 옳지. 수직으로 받치는 힘,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 수직항력의 단위는 력이니까 얘도 뉴턴이야. 력으로 끝나면 힘이니까 뉴턴이다. 얘도 10뉴턴이다, 5뉴턴이다 이렇게. 비슷한 거 있었지? 얘 위치, 얘도 미터인데 이 m은 뭐야? 질량 m이고 얘는 킬로그램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시각 t, 얘는 세크인 거야. 각자 어떻게 읽고 구별할 수 있겠어? 얘와 얘를 구별하고, 대문자 s와 세크, 얘를 구별하고, 미터와 질량 m을 구별할 수 있는, 물리량과 단위를 헷갈리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쨌건 F1, F2, F3, F4 여러 가지 힘을 알아봤는데 이 중에 가장 일반적인 힘인 중력과 수직항력의 mg, n 이런 물리량까지 알아봤어. 그럼 애들이 또 이런 말을 해. 그럼 책상도 지금 정지해 있는데 책상도 알짜임이 0 아니냐. 지금 사과가 책상을 누른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책상을 받치는, 지구가 책상을 받치는 그런 힘도 있지 않겠냐. 있지. 지금 내가 이 상황 왼쪽 그림에서 F1, F2, F3, F4 네 가지의 힘만 알아봤을 뿐이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힘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 하지만 그거는 배우지 않을 게 너무 많아서. 자, 괄호 3번.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별해볼까? 우리 운동의 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공부하면서 힘의 평형과 많이 헷갈리거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포인트야. 자, 해볼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힘은 헷갈릴만 해. 왜? 두 힘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정반대거든. 그런데 힘의 평형은 바로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바로 이런 거. 사과 하나에 작용하는 거. 지구가 사과를 아래로 당기는데 책상이 사과를 수직항력으로 받쳐주는 거야. 지구가 당기고 책상이 받쳐주고 주체가 둘이야. 둘. 그런데 작용되는 그 점이 하나라는 거지. 사과가 한 점. 한 점인 사과한테 적용되는 힘이라는 거지. 즉
그러면 반대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적용해. 예를 들어 얘네 빨간색 2개 같은 거.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다음 힘의 평형은 목적어가 동일해. 전부 다 사과한테 작용한다는 거지. 지구도 사과를 땡기고 책상도 사과를 받쳐주고 사과를 이라는 목적어가 동일해. 사과에게 적용되는 게 동일하다는 거지.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어땠어?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2개의 주어랑 목적어가 지구가 사과에게라고 해도 된다. 지구가 사과에게, 사과가 지구에게 적용되는 힘. 뭔가 이런 식으로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맞바뀌어지는 형태라는 거지.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장이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봐. 힘의 평형은 두 힘을 합성 가능하고 사과 하나한테 적용되는 힘이니까 두 힘을 더한다는 게 말이 돼. 어쨌건 합력이 제로가 되는 이런 걸 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작용, 반작용은 애초에 합성하는 게 불가능해. 나도 학생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 같아.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B를 때린다. A가 B를 민다. 자, A가 B를 민다. 이거 화살표로 표시해볼까? A가 B를 민다. B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적어야지. A가 B를 민다. 그렇다면 A가 B를 밀었는데 이것의 반작용의 힘은 뭘까? B가 A를 민다. B가 A를 민다. 서로 작용, 반작용의 힘을 그린 거고,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지. 이거 두 개 합치면 제로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는 A한테 적용, 하나는 B한테 적용되는 힘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다면 그 아래 이제 모의평가 문제를 풀 텐데, 여기 모의평가 문제는 운동의 3법칙,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요 둘을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거든. 이 두 개를 풀어볼 건데, 왼쪽 그림은 공 위에 0이가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필기를 할 거야. 사실 문제 푸는데 이 모든 필기가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탁탁탁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 필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문제 아래 공간이 많지? 그 공간 아래다가 그리면 돼. 이 공과 영희를 어떻게 그리냐고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자, 땅 그리고 공 그리고 그 다음 영희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아래 공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 위에 공과 영희가 이렇게 있고, 문제를 읽어보면 영희가 누워 정지해 있대. 정지해 있으면 이 영희한테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걸까? 아니지.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건데 합쳐서 합력이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지. 그치? 공한테도 작용하는 알짜 힘이 0, 영희한테도 작용하는 힘 모두 더해서 알짜 힘이 0일 거야.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기억 볼까? 기억. 공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아, 기억은 당연히 맞지. 왜?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 힘 0이겠지. 영희도 알짜 힘 0이다. 이렇게 기억 같은 거는 금방 읽자마자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니은 디귿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필기를 해볼 건데, 힘을 분석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스텝을 밟아서 해볼게.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중력을 표시해라. 한 3스텝까지 있거든. 1번, 중력을 표시해라. 야, 중력을 표시하는 건 너무 기본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물리학 1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조건 중력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의 중력과 영희의 중력을 표시하는 게 바로 스텝 1이야. 스텝 1. 중력 공식이 뭐였지? mg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한 거지. 그런데 얘 공과 영희의 질량이 안 나왔네. 공과 영희의 질량을 임의대로 내가 제시해 줄게. 뭐 공은 스몰 m이라고 하고 영희는 라지 m이라고 할까? 영희가 좀 더 공보다 무거워 보여서 대문자를 써봤어. 자, 그럼 스텝 1, 중력을 표시해라. 중력을 표시해라. 공의 중력 표시하자. 얘들아, 설마 공의 중력 표시하는데 이거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라고 지구 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지?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기 때문에 공이 피해자가 되는 힘이야. 중력은. 공이 피해자가 되는 힘이야. 따라서 공으로부터 화살표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처음이니까 다 적어볼까? 지구가 공을 당기는지 미는지 뭐 그거 서술어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쓸게. 지구가 공을 당긴다. 혹시 지구가 공을 이렇게 길게 쓰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적자. 중력 또는 같은 말 무게 또는 소문자 mg라고 적으면 되겠다. 공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지정했으니까. 자, 아직 스텝 1 안 끝났어. 영희의 중력도 표시해야지. 나와 있는 물체가 3개면 3개의 중력을 다 표시하고 2개면 2개 표시하면 되는 거야. 공의 중력 표시했으니 영희 중력 표시해보자. 얘도 중력이란 영희가 받는 힘이므로 영희의 몸 어딘가에서 화살표가 빠져나와야 맞게 그린 거다. 지구가 영희를 이라고 길게 쓰기 귀찮으면 중력 또는 무게 또는 뭐라고 적을까? 소문자 mg 아니고 옳지. 영희는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대문자 mg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스텝 1 끝이야. 다음 스텝 2 혹시 빠르면 약간 일시정지하고 넘어가라 쓰고 스텝 2는 뭐냐? 위에 있는 애부터 해결. 자, 스텝 1 중력을 다 표시했다면 스텝 2 위에 있는 애를 한번 보자는 거야. 공이 위에 있니? 영희가 위에 있니? 영희가 위에 있어? 그렇다면 영희를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 의문을 품으면 돼. 그게 바로 스텝 2야. 야, 영희는 지구가 대문자 mg로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왜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스텝 2야. 영희는 왜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는 걸까? 아래로, 얘 지금 화살표를 아래로 당기고 있잖아. 근데 왜 처박히지 않아? 옳지. 여기 접촉면이 있네. 우리 아까 접촉면이 있으면 무조건 수직으로 받쳐주는 그 대항하는 힘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 힘 이름이 뭐였니? 옳지. 수직항력이었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수직항력은 언제 발생하냐? 중력은 지구에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힘이고 수직항력은 접촉돼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힘이야. 떠 있으면 발생하지 않아. 접촉하면 무조건 수직으로 받쳐주는 힘이 발생하고 얘는 너무 일반적인 힘이라 normal force다.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힘이다. 노멀하다 라고 해서 대문자 n을 이니셜로 쓰는 거야. 어쨌건 영희가 공이랑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 분명히 수직으로 받쳐주는 그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그걸 한번 그려볼게. 공이 영희를 받친다. 공이 영희를 받친다. 야, 이거 혹시 여기 접촉해서 공이 영희를 받친다고 공으로부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 받쳐져서 받는 힘의 피해자가 영희이기 때문에 영희 몸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야. 화살표가. 공이 영희를 받친다. 뭐 이거를 공이 영희를 이렇게 길게 쓰기 싫으면 뭐 그냥 수직항력이다 뭐 이렇게 적어도 돼. 이 크기 얼마일까? 대문자 mg겠지. 왜? 공이 영희를, 지구가 영희를. 둘 다 영희한테 집중되는 힘으로써 지구가 영희를 당기는 중력이 대문자 mg라면 공이 영희를 똑같이 mg로 받쳐줘야 그래야 영희가 정지해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혹시 지구가 영희를 당기는 이 중력이 예를 들어 10N인데 공이 영희를 받쳐주는 게 100N이다. 그럼 뭐야? 수직항력이 더 커? 10하고 100 중에 100이 더 크니까 영희는 지금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알자임이 영인 상태로 정지해 있다 그랬지, 영희가. 따라서 지구의 중력이 대문자 mg라면 공이 영희를 받치는 그 수직항력 또한 대문자 mg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스텝 2가 끝이야. 스텝 2가 뭐였냐? 스텝 1은 중력을 다 표시하는 거였고 스텝 2는 위에 있는 애한테 한번 의문을 품는 거지. 영희가 왜 정지해 있는 걸까? 지구가 아래로 mg만큼 라지 mg, 대문자 mg만큼 당기고 있는데도 왜 얘가 정지해 있는 걸까라고 의문을 품고 얘와 평형이 되는 요 공이 영희를 받치는 수직항력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스텝 2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영희가 왜 정지해 있는지는 이해가 가네. 우리는 평형의 힘을 찾았거든. 다음 스텝 3
2에서 구한 힘의 반작용 찾기. 내가 지금 스텝 1, 2, 3를 쓰면서 괜히 글씨로 길게 써서 그런데 얘를 익숙해지면 빠르게 풀 수 있어. 일단 필기를 다 하고 넘어가 볼게. 스텝 3는 뭐냐? 방금 이 영희가 왜 정지해 있는지 여기 수직항력을 찾았잖아? 그 구한 힘의 반작용의 힘을 찾는 게 바로 스텝 3야. 반작용의 힘 기억나?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A가 B를, B가 A를, 뭐 영희가 지구를, 지구가 영희를, 뭐 이런 게 반작용의 힘 아니었어? 주어 목적어가 바뀐 거? 내가 방금 구했던 힘이 바로 이 공이 영희를 대문자 임주 이 힘이었지? 그럼 스텝 3는 바로 이거야. 이 내가 방금 구한 이 힘의 반작용의 힘을 말해보는 거야. 공이 영희를 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옳지. 영희가 공을 이네. 영희가 공을. 영희가 공을. 자, 주체는 영희이고 공한테 작용하는 공이 피해자인 힘이니까 공한테서 화살표가 나와야 돼. 그리고 방금 구한 이 2번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그려야겠지. 따라서 공한테서 빠져나오는 화살표를 그리고 영희가 공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영희가 공을 뭐 뒤에 서술어까지 쓰면 영희가 공을 뭐 누르는 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영희가 공을 이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mg? 스몰 mg일까? 라지 mg일까? 옳지. 라지 mg지. 라지 mg지. 왜? 옳지. 방금 구한 2번 힘의 크기가 라지 mg였으므로 이것과 작용 반작용 사이에 있는 힘 또한 영희가 공을 누르는 힘, 이 힘 또한 라지 mg겠지. 작반 관계야. 자, 지금 내가 너무 천천히 하고 있어서 길어진 것 같은데 빠르게 해볼게. 첫 번째, 중력을 찾는다. 물체가 2개면 2개 중력을 쓴다. 끝. 그 다음 두 번째, 위에 있는 애 평형부터 해결한다. 얘는 중력이 있는데도 왜 아래로 가라앉지 않지? 그래, 얘가 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얘 2개 힘이 평형이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구나. 스텝 2 끝. 스텝 3, 방금 내가 구한 힘에 작용 반작용의 힘을 쓴다. 괜찮니? 그 다음 마지막, 자, 우리 영희가 왜 정지해 있는지, 영희가 왜 알짜힘이 0이어서 정지해 있는지는 이해가 가. 왜? 지구가 아래로 대문자 mg만큼 땡기지만 똑같이 대문자 mg만큼 공이 받치고 있으니까. 영희한테 집중된 2개의 힘을 찾았으니까 정지해 있는 게 이해가 가. 그런데 공은 정지해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니? 공 잘 봐봐. 공은 지구가 공을 땡긴다. 스몰 mg만큼. 근데 심지어 영희가 누르고 있어. 영희가 지 중력이 대문자 mg였는데 딱 지 중력만큼 누르고 있어. 지 몸으로. 그럼 얘는 지구도 땡기고 영희가 심지어 누르는데 지구 속으로 당연히 처박혀야지. 왜 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걸까? 옳지. 여기 접촉면이 있거든. 아까 접촉하면 무슨 힘이 발생한다고? 수직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써보자면 수평면이 공을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수평면이 공을 받쳐주는 거야. 자, 이 힘의 주체는 수평면이지만 이 힘을 받는 피해자는 공이겠지. 그래서 공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야 되고 수평면이 공을 받친다. 뭐 수평면이 공을, 이 긴 문장을 쓰기 싫으면 그냥 수직항력이라고 하면 돼. 아니면 n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자, 이 수직항력 크기가 얼마일까? 스몰 mg일까? 라지 mg일까? 옳지.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겠지. 지구가 스몰 mg로 당기고 영희가 심지어 라지 mg로 누르는데 요 화살표 2개 합한 것만큼 땅이 수직항력으로 대문자 mg 더하기 소문자 mg만큼 받쳐줘야 이 빨간색 화살표 3개가 모두 평형이 돼서 공이 정지해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자, 영희가 정지해 있는 이유 알겠어? 중력과 공이 받치는 수직항력이 서로 평형이라, 파란색 화살표 2개가 평형이라 정지. 그러면 공이 정지해 있는 이유를 알겠어?
지구가 당기고 영희가 심지어 누르는데 이거 두 개 합한 만큼 수직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 3개가 모두 평형이 되어서 정지. 네, 괜찮니?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어. 쌤, 아까 공이 영희를 받치는 이 수직항력은 대문자 mg인데 왜 여기 수직항력은 대문자 mg 더하기 소문자 mg냐? 수직항력은 원래 이런 거야. 상황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값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들아, 똑같은 땅이어도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어. A라는 애는 유치원생이어서 10kg짜리야. 근데 B라는 애는 덩치 큰 아저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0kg짜리야. 그런데 둘 다 지구 속으로 둘 다 중력은 있긴 있겠지. 둘 다 얘 지구가 아래로 당기고 얘도 뭐 지구가 아래로 당기겠지. 둘 다 중력이 있는데도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겠지. A한테도 수직항력이 적용되고 B한테도 수직항력이 적용되는데 누구의 수직항력이 더 클까? 당연히 B의 수직항력이 더 큰 거지. 그치? 똑같은 땅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직항력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수직항력이 진짜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중력은 나와 있는 공식이 있어. 질량만 알면 거기에 9.8 또는 10 곱하면 바로 mg 해서 중력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수직항력은 공식이 없어. 공식이. 그냥 이니셜만 이렇게 normal force라는 이니셜만 있을 뿐이야.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은 쉽지만 수직항력은 상황을 보고 파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영희에 작용하는 힘 분석 끝, 공에 작용하는 힘도 분석 끝.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내가 1분 컷 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문제가 있고 얘가 뭐 니은 디귿 보기를 보면 야, 기억은 알짜임이 0이다. 이거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맞다고 하고 넘겨야 되고, 니은은 뭐 수평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힘을 분석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지. 그럼 힘 분석해보자. 스텝 1. 뭐부터 표시해라? 중력부터 표시해라. 그래, 중력. 물체 2개니까 이렇게 표시하자. 그렇지. 그럼 스텝 1 끝이야. 스텝 2. 뭐부터 해결해라? 위에 있는 애부터 해결해라. 영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와, 아래로 대문자 mg로 땡기는데 얘는 왜 안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는 걸까? 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구나. 수직항력이겠네. 근데 크기는 정확하게 영희의 중력과 똑같겠네. 그래야지 안 처박힐 테니까. 그럼 영희는 해결. 그 다음 스텝 3. 방금 구한 그 힘의 작용, 반작용의 힘을 그려라. 방금 그린 힘은 공이 영희를 받쳐. 이것의 반작용은 영희가 공을 눌러. 크기는 작반이니까 똑같이 대문자 mg가 되겠지. 마지막, 영희가 알짜임 0이어서 정지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공이 이상하다는 거지. 지구가 누르고 영희도 심지어 지구가 당기고 영희도 누르는데 왜 정지해 있어? 수평면에 접촉해 있기 때문에 얘만의 또 수직항력이 있단 말이지. 그 크기는 소문자 mg 더하기 대문자 mg. 그래서 요 3개가 공의 평형, 요 2개는 영희의 평형. 네,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다 이해됐으면 아래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래? 시작! 자, 2014년 6월 모평 한번 풀어봤나요? 답은 4번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문장이래. 영희가 누워 정지해 있다 라고 했으니 알짜임이 0인 걸 말한 거 아니겠어? 알짜임이 0인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읽자마자 바로 맞고, 니은 공이 영희한테 작용하는 힘과 공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 공이 영희한테 어떤 힘 작용했지? 공이 영희한테 어떤 힘 작용했지? 그래, 여기 접촉해 있으니까 영희를 떠받치는 그 힘이 있었지. 그치? 그 힘이 대문자 mg였어. 그 다음, 공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 사실 이거 우리 그린 적은 없어. 우리는 공한테 작용하는 3개의 힘을 그렸고 영희한테 작용하는 2개의 힘을 그렸기 때문에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그리지 않았어. 물론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공과 영이었기 때문에 공과 영이만 분석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대답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야. 공이 수평면에 작용해? 이것의 반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래? 공이 수평면에. 반작용은 뭐야? 수평면이 공에 작용하는. 어차피 똑같은 값 아니겠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의 힘을 생각해서 대답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지. 공이 수평면에 반작용의 힘은 수평면이 공에 작용하는 힘. 수평면이 공에 어떤 힘을 작용했니? 그치, 수평면이 공에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만큼 작용했었지. 두 개가 작용 반작용이냐 물어봤네. 야, 일단 크기부터 달라. 작용 반작용이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크기가 달라? 그렇다면 니은은 틀린 문장이네. 뭐 나는 지금 천천히 푸느라 분석하느라 이렇게 대답했지만 너희는 읽고 바로 알아야 돼. 공이 영이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영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이지. 주체가 공과 영이 두 명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공이 수평면에 뭔가 수평면이라는 엉뚱한 제3자의 등장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없겠다. 작용 반작용은 등장인물이 두 개가 반복돼야 돼. 사과가 지구를, 지구가 사과를, 공이 영이를, 영이가 공을, 이런 식으로. 디귿. 영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영이가 공에 어떤 힘 작용했지? 영이가 공을, 그치, 지 무게만큼 누른 거 아니겠어? 지 중력만큼. 대문자 mg. 이 크기는, mg는 수평면이 공에 작용하는, 야, 이거 위에랑 똑같네. 공이 수평면에나 수평면이 공에나. 수평면이 공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자, 얘는 얘보다 작겠지. 당연히 디귿은 맞는 말이지. 자, 공의 평형관계를 다시 따져보면은 수직항력, 얘는 지 질량에 영이의 중력까지, 영이가 누르는 것까지 있었지. 지금 얘와 얘 둘 중에 누가 더 작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라지 mg가 더 작지. 스몰 mg만큼 더 작겠지. 이것은 정답이다. 괜찮니? 자, 스텝을 기억해. 스텝 1. 나와 있는 모든 물체의 중력을 표시해라. 스텝 2. 위에 있는 애부터 알짜 힘을 따져서 평형을 찾자. 스텝 3. 방금 찾은 그 힘의 반작용의 힘을 적용시켜서 써라. 마지막. 그 아래에 있는 물체, 여기서는 공이 되겠지? 공의 평형을 따져라. 괜찮니? 그런데 지금 영이가 공 위에 이렇게 일자로 잘 누워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 정도의 영이라면 한 공중부양을 해서 위로 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어때? 말도 안 되니? 아니야, 떠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자석을 붙이고 영이 등에 여기에다 자석을 붙이면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 떠 있어도 얘네 둘은 힘이 적용되는 거야. 뭐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공이 영이한테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수직항력이 적용됐겠지만 떠 있으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A가 B한테 이렇게 떠오르는 그 어떤 힘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야. 뭐 내가 아까 자석이라고 했으니 자기력이 적용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왼쪽 이 문제는 접촉돼 있을 때 두 개가 수직항력으로 연결되면서 두 개가 서로 영이가 공을, 공이 영이를 미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오른쪽 볼래? 2013년 9월. 얘는 초전도체와 자석이야. 근데 우린 초전도체와 자석으로 보지 말고 그냥 똑같이 공이랑 영이로 보자. 그리고 영이가 등 아래 뭐 자석 같은 걸 붙이고 신기한 물체를 붙이고 자석과 떠 있는 자기력, 접촉돼 있어서 미는 수직항력이 아니라 자기력으로 서로가 연결된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은 사실 같은 상황인 거야. 1학년 때 그 마이스너 효과라고 자석하고 초전도체는 이렇게 떠 있는 자기력이 작용되거든. 우리 마치 자석에서 N극하고 N극 또는 S극하고 S극을 이렇게 들이대면은 미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초전도체와 자석이 일어나거든. 한번 표시해 볼게. 혼자 한번 해봐도 돼. 스텝 1, 2, 3 따져가면서 한번 해보자. 시작. 자, 2013년 9월 모의평가 혹시 풀어봤니? 답은 답 보기 전에 한번 이거 해볼까? 자,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 아래에 있는 애를 스몰 m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애를 라지 m이라고 해볼게. 아까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때 스텝 1 뭐부터 표시해라? 중력부터 표시해라. 물체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중력 표시하면 돼. 아래에 있는 애는 스몰 mg, 위에 있는 애는 뭐 라지 mg. 자, 중력 표시했어. 그럼 스텝 1 끝난 거야. 그 다음 뭐부터 해결해라? 위에 있는 애부터 해결해라. 자, 위에 있는 애 초전도체 B를 쳐다봐봐. 얘 지구가 중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는 버티고 있는 걸까? 왜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렇지. 누군가가 얘를 똑같은 라지 mg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야. 아까는 그게 공이 0를 받쳐주는 접촉한 면에서 발생하는 수직항력이었는데 지금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밀어? 그걸 모를 일이야. 초전도체와 자석 사이의 연관 일이지. A가 B를 미는 힘 또는 자기력이라고 해도 돼. 그럼 스텝 2는 끝났어. 우리 이제 초전도체 B가 왜 정지했는지 이해가 가. 지구가 당기는 대문자 mg와 자석이 자기력을 작동하는 대문자 mg가 두 개가 서로 평형관계이기 때문일 거야. 오케이? 스텝 2 끝. 스텝 3. 방금 구한 요 힘의 반작용의 힘을 써라. A가 B를 밀어? 그렇다면 B도 A를 밀 거야. B가 A를 밀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얘 중력 mg, 이거는 B가 A를 미는 자기력이 되겠지. 스텝 3. 방금 구한 그 힘의 작용 반작용을 써라. 얘 크기 얼마일까? 라지 mg일까? 스몰 mg일까? 라지 mg지. 라지 mg. 왜? 요 힘과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라지 mg지. 자, 마지막. 자, 위에 애가 평형으로 정지해 있는 건 이해가 가. 파란색 화살표 두 개가 평형이니까. 그런데 아래에 있는 자석의 정지해 있는 건 이해가 안 가네. 왜? 중력에다가 위에서 심지어 얘가 자기력으로 누르는데 아까는 영희가 지 몸무게로 밀었지만 이번에는 자기력으로 밀고 있는데 왜 얘는 정지해 있냔 말이지. 옳지. 바닥에 접촉해 있잖아. 접촉면이 자석 A를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바닥면이 얘 자석 A를 미는 것이므로 A로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수직항력이 존재하는 거지. 수직항력. 여기서는 바닥이 아니라 명칭이 지면이네. 아까는 수평면이었거든, 명칭이. 여러 가지 용어로 나와. 지구라고 나올 때도 있고 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지표면, 수평면, 지면. 자, 수직항력은 상황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였어. 크기가 얼마일까? 그렇지,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겠네. 그래서 빨간색 3개, 요 빨간색 3개가 자석 A의 평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 화살표 2개가 초전도체 B의 평형을 나타내는 것이겠네. 괜찮니? 자, 기억부터 풀어볼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B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크기가 같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부터 보자. A가 B에 작용해? A가 B한테 어떤 힘 작용해? A가 B한테 요 힘 작용하지? 바로 자기력. 크기 얼마였어? 대문자 mg.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중력이란 지구가 당기는 힘 아니겠어? 바로 파란색 화살표 아래 거를 얘기하는 거겠네. 이렇게. 따라서 기억은 문장이 길지만 사실 초전도체 B라는 애의 화살표 2개, 저 위에 파란색 화살표 2개를 글로 풀어 쓴 표현인 거지.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지에 있는 게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 평형이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지? 중력 공식 소문자 mg. 지면이 A를 떠받쳐? 그래, 이거 수직항력이잖아. 수직항력 얼마야?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이 두 개가 평형이야? 아니지. 스몰 mg랑 얘랑은 평형일 리 없어. 요 힘을 간과한 거지. 요 힘은 뭐였어? 그래, 초전도체 B가 자석 A를 자기력으로 미는 둘 사이의 작용 반작용이 엮인 바로 라지 mg, 이 힘의 크기를 무시한 발언이잖아. 따라서 니은은 틀. 디귿. 야, 디귿은 이 힘의 관계를 표시할 줄 몰라도 스텝 1, 2, 3를 아예 몰라도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 초보 수준의 문장이야. 디귿.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작반이다. 사과가 지구를, 지구가 사과를.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주어랑 목적어랑만 바꾸면 무조건 작반이라고 했어. 근데 디귿 읽어보니까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그럼 얘는 읽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어야지. 우리는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좀 자세히 봐볼게. 디귿.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얘네 둘 다 자기력이었거든.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렸지. 애들이 또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A가 바닥에 있고 위에 B가 있는데 A가 B를 밀어. 그럼 이제 A가 뭔지 얘를 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건 안 된다. A가 B를 미는 자기력. B도 A를 밀겠지? A를 미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쭉 누르고 있는 그 자기력.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반인 거지.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도 대문자 MG. 그 다음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도 당연히 대문자 MG, 작반이니까. 그래서 작반 관계이다. 디귿 정답이다. 굳이 이렇게 대문자 MG인 걸 알 필요 없이 문장 읽고 바로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 괜찮나요? 지금 우리 오늘 뉴턴의 운동법칙 1, 2, 3을 배웠어. 첫 번째는 관성법칙.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하는 물체는 평생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는 거. 두 번째는 F는 ma, 가속도의 법칙.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할 건 이건데 오늘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 2016년 11월 수능 한 문제밖에 안 풀어봤네. 앞으로 더 많이 풀어볼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작용 반작용. 이 세상에 작용의 힘이 있으면 주어랑 목적어를 교환한 반작용의 힘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애들이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뭐야?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3번을 좀 집중적으로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2번을 혹시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를 풀 때는 2번이 더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